안녕하세요. 내외시각의 김성민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명절에 대한 재미있는 내용 들고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그동안 못다한 얘기들 하시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명절을 경제적인 시각에서 한번 분석해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절 음식을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장을 볼 때 한번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방문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해서 자주 이용하게 되는 대형마트, 그리고 우리 시장만의 정겨움이 녹아있는 전통시장을 한번 볼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 이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음식물을 사게 됩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현재 물가 기준으로 차례상을 차리면 얼마가 드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실까요? 먼저 대형마트에서 장을 봤을 때의 경우 차례상을 한 번 차릴 때 35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반면 전통시장에서는 25만 원의 차례상을 차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10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차이 면 말고도 다른 것을 주목해 봐야겠는데요.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절대적인 물가 또한 올라갔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책 내용까지 한번 함께 짚어보실까요? 먼저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 성수품 10개 품목, 사과와 배추 등의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렸고요. 전국의 직거래 장터를 통해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등 각종 대책에 나섰습니다. 이 명절 성수기에 대비한 정부의 정책이 잘 기능을 할지도 한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앞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비교해 봤을 때 전통시장의 물가가 아무래도 좀 쌈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실생활에서는 값이 좀 더 비싸도 접근성이 좋은 대형마트를 선택하게 되곤 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시장에 직접 나가서 상인들과 소비자들의 인터뷰를 한번 담아와 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혹시 지금 국수 하시는데 매출이 많이 올랐나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데 많이 오지 않습니다. 요즘 그 정부에서 대형마트 규제하면서 좀 전통시장 살리자는 추진을 많이 하는데 그거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정책입니다. 좋은 취지인데 좀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산하고 위해서 대대시장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대대시장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노력을 좀 많이 하는데 우리가 상인의 고르시장 상인을 더욱 해서 여러 가지로 참 노력을 참 많이 하는데 이게 어떻게 손님하고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앞으로 좀 잘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주차까지 편리한 구로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来就多。 네, 요즘 경기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전통시장이 상대적으로 뭐 대형 마트나 이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장사가 안 됩니다. 지금. 명절이 이제 다가오는데요. 성수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시장의 성수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체감하시나요? 그때 몇 년 전부터 이 전통시장은 명절하고 크게 뭐 다가오는 건 없고요. 지금 먹거리 같은 경우는 조금 전혀보다 낮다, 평상시보다는 판매가 좀 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지금 뭐 의료비라든가 이런 다른 업종은 거의 전년 대비 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가 이제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등 이제 전통시장 살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체감하시는지요? 그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소비자가 지금은 사실 편하고 편리하고 내가 가서 쉽게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는 대형 마트나 이런 데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재래시장, 전통시장은 거기에 조금 약간 소외되어 있지 않나 소비자한테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명절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네. 이제 시장은 어떻게 보면 명절이 성수기라고 느낄 수 있는데 성수기죠. 그거에 대해서 혹시 체감하시는지? 그냥 아직까지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명절이라는 개념이 조금 약해지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조금씩 더 이제 고향을 찾아가는 그런 율이 더 높아지면서 불경기는 확실한데도 찾아볼 건 찾아보지만은 일단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수월하게 잘 돼야만 될 텐데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게 오는 사람 비교하면 구입하는 사람은 거의 한둘 사람뿐이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시장 자체가 그래서 야채 쪽으로는 뭐 조상을 저기 하는 그것도 있고 제사도 있고 하니까 명절이라 음식 조금 괜찮다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도 지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경기가 어떠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기는 아직 바닥이 작년에 대비해서 50%대 떨어졌어요. 바닥이. 여기 마트들이 아니고요. 전통시장이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겨울 상품들이 그대로 있어요. 최하 바닥이. 아주 어려운 게 많습니다. 혹시 점포 운영에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요? 어려운 점은 일단 매출이 줄으니까 어렵죠. 금방 상인들이 금방 굶어 죽는 것 같고 굶어 죽지 않는데 너무 바닥이라서 어려운 점이 많아요. 혹시 요즘 이제 다가오는 설이 이제 네.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성수기인데 그 성수기에 혹시 체감하시나요? 여기는 이제 패션 골목이라 그런 거 체감은 전혀 없고 느끼는 데는 이제 재수용 하는 데는 지금 성수기인데 거기도 반 기술이라 전혀 사람들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는 신발 가게, 옷 가게가 많은데 그런 거 전혀 못 느껴요. 1%도 못 느껴요. 정부가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등 이제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정책을 추진한다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체감하시는지요? 체감 전혀 없습니다. 한 4년 전부터 뭐 대형마트 규제도 많이 하고 공연도 받고 가고 전혀 체감 없어요. 그래도 거기 가는 사람은 거기 가고 전통시장 오는 사람은 전통시장으로 가고 전통시장은 솔직히 서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자리 없어서 일 못하니까 더 줄었어요. 사람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거하고 전혀 체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설 물가 안정 대책으로 온누리 상품권의 할인폭 확대와 추가 발행을 했는데 이 온누리 상품권이 실제 전통시장 소비자 유입에 도움이 되는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전통시장 매니저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면 할인할 수 있는 그 할인폭이 소비자들이 좀 체감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5%인데 뭐 여기 50만 원을 45만 원으로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주부들이 5만 원이 뭐 장난인가요? 그렇죠. 반찬값에? 네. 주로 반찬 사는 건데 네. 뭐 고기 생선을 사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환영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실제로 상인분들이 온누리 상품권을 받으시는 경우에 네. 요즘에 사용량을 좀 많이 체감을 하시나요? 지난 추석 때는 시장에 손님이 많았어요. 근데 올해는 상품권이 뿌려진 것만큼 많이 사용됐는가 그건 좀 의문이에요. 아, 예전보다. 예, 경기가 좀 나빠졌다는 거는 느껴져요. 네. 이번에 10%로 인상이 된 건가요? 그 할인폭이? 그게 명절
때만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명절에 대한 대책으로 10%로 그 인하를 해주는 거군요. 예, 이게 소비 진작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환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네. 그때는 많이 쓰시죠. 왜냐하면 제수용품 같은 거 사실은 어저께 그저께 구로구청에서 그 시장 사람들이 나가서 부스를 설치해서 장사를 했는데 네. 거기도 상품권 갖고 오는 분이 많아요. 이 온누리 상품권이 조금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아쉬운 점이나 뭐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보도를 봤는데 브로커들이 난리 쳤더라고요, 보니까. 아, 브로커들이요? 예, 브로커들이 그 뭐 사가지고 돈 욕심 나가지고 그 5% 차익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참 단속하는 게 만만치 않을 거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요즘에 명절인데 좀 체감을 하시나요? 명절인 거를? 요즘 좀 많아졌나요, 사람이? 글쎄, 제 개인 생각은 네. 명절 기분이 좀 덜 나는 것 같아. 다른 명절보다. 예전보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기 가게를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뭐냐면 임대료 때문에 그래요. 임대료가 높아져서. 예, 최저임금이 전혀 문제 안 돼요, 이 시장에는. 왜냐하면 1인이나 가족 경영이기 때문에 네. 청년 점포도 마찬가지예요. 1인 점포들이야 다. 거기 최저임금 전혀 관계없어요. 임대료죠. 네. 문제는. 네. 아, 그리고 정부가 그 주차 시설이나 고객 편의 시설을 확충하면서 이렇게 전통시장에 대한 유입을 늘리겠다. 네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많이 좀 확충이 됐나요? 화장실 같은 것도 좀 늘고 있고 또 늘려갈 계획이고요. 네. 그 아이들 맡길 타가소 같은 경우 같은 거 또는 뭐 이 노인들이 좀 쉴 수 있는 휴게 공간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네.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네. 휴게소 같은 거 벤치도 없으니까 그런 거는 좀 돼야 된다고 봐요. 아, 좀 더 확충이 돼야 된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럼요. 네. 시설 환경이 좋아져야 돼요. 주차장도 돼야 되고 네.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예요. 주차장이 없어서. 화장실도 있긴 있는데 부족해요. 대형마트도 있고 전통시장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할머니 댁에서는 네. 전통시장이 가깝거든요. 시골이니까. 네, 지금 전통시장 주로 이용하고 네. 뭐 저희 어머니가 따로 준비하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형마트를 가긴 하는데 네. 과일이나 이런 거는 조금 뭐 재래시장 뭐 이런 쪽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조금 저렴하기도 하고 아. 상품도 조금 더 신선한 경우도 많다 보니까 또 자주 방문하는데 좀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싸게 파주다. 서비스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주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정감도 있고. 그렇죠. 마트에 좀 많이 몰리는 현상이 많잖아요. 네. 전통시장이 어떤 점을 보완하면 조금 소비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 주차 시설이 아닐까. 네. 그렇죠. 네. 그래 주차 공간만 좀 확보가 잘 되면은 네. 일반 시민들이 또 많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명절이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 명절 음식을 명절 때 어떻게 보내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기혼자니까 시댁에 가서 음식 준비하는 거 이렇게 도와드리기는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직접 하고 그러지는 못해요. 네. 그러면 주로 장을 보실 때는 네.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중에 어떤 거를 그냥 이렇게 조금조금만 장 볼 때는 주로 대형마트를 가는데 이런 명절장은 저희 어머니께서는 좀 전통시장 위주로 이렇게 찾아가시더라고요. 많은 양을 사는데 아무래도 가격이 좀 더 합리적이니까. 마트를 가시는 이유는 그러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적은 양을 살 수가 있고 네. 한꺼번에 적은 보통 요즘 다 소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양 쉽게 살 수 있으니까 가는 네. 거고 사실 대형마트를 많이 이용하는 편은 아닌데 이렇게 할인 쿠폰 같은 거 있으니까 전통 시장은 이제 아무래도 좀 큰 양을 조금 이렇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글쎄요, 이렇게 산지에서 바로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제품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대형마트는 조명에 봐서 신선해 보이는 거지 품질이 뭐 잎사귀가 좀 크게 좋다거나 막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전통시장은 어딜 가나 그래도 상품들이 눈에 딱딱 들어오기에도 좋아 보여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요즘에는 전통시장보다 대형마트를 많이 찾잖아요. 근데 전통시장이 어떤 점을 좀 보완을 하면 소비자들이 많이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아직까지도 전통시장은 카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적은 양을 살 때 이렇게 우리는 통나무 요만큼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무조건 전통시장 가면 1,000원을 지키면 큰 봉다리를 맞아. 하나 딱 사야 되고, 네. 이런 어느 정도 좀 소분된 포장 구매가 좀 쉬웠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또 이제 전문분들은 이렇게 위생 포장된 네. 거 이런 걸 좀 더 깔끔한. 선호하니까 근데 전통시장은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 점을 조금 보충을 그렇죠. 했어요. 자연막 하시는 입장에서 네. 어려운 점을 하나만 좀 알려주시면. 여태 얘기 나눴던 이제 시장에서 물건 구매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요. 재료를 네. 구매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뭐 최저 인건비, 그쵸, 올랐어요. 시급에 대한 어려움도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체감을 좀 하세요. 저희는 개업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돼서 그렇게 크게 체감을 하고 있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향후에 이렇게 어떻게 진행될지가 이제 걱정은 계속 되죠. 네,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비자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왔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다행이었는데요. 하지만 상인들이 느끼는 최근 경기에 대한 부담감은 무거운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5,37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주차장과 고객 편의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서 소비자의 유입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것 또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조금 즐거운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저희가 명절을 앞둔 시민들의 마음을 한번 인터뷰로 들어봤습니다. 내일경제TV 김효미 앵커가 나가 있습니다. 김효미 앵커. 네, 김효미 앵커입니다.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의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이 설날 명절을 맞아서 시민들과 함께 설날 명절부터 새해 계획까지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2019년 새해가 다가왔거든요. 새해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019년에는 제가 게스트이기도 해서 오랫동안 쳤던 영어 공부를 하고 싶고 일단 무조건 다이어트 먼저 성공하고 싶어요. 그렇구나. 2019년 근데 이제 설날이 다가와요. 이제 좀 있으면 설날인데 설날에 제일 듣기 싫은 잔소리가 있다면? 부모님 회사 차 언제 되냐고 그러시고 뭐 졸업하면 이제 뭐 할 거냐 자격증 뭐 이런 거 따는 거 있냐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제일 싫은 것 같아요. 그렇게 날씬하신데 그런 잔소리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으면 왜 듣기 싫어요? 맨날 해야지 하는데 생각을 계속 저도 미루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자꾸 물어보시니까 되게 찔리기도 하고 뭐 대답하기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싫은 것 같아요. 자, 지훈군 2019년 새해가 왔는데 새해 계획이 뭐예요? 노는 거요? 왜 놀고 싶어요? 노는 게 좋으니까요. 그렇구나. 이제 설날 명절이 다가오는데 엄마 아빠한테 제일 듣기 싫은 잔소리가 있다면 콩 싫어해요, 지금은? 그게 먹기 싫은데 엄마 아빠 지금 먹기 싫어요? 네, 2019년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새해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서 취직하는 거. 취직이요? 그럼 취직 어떤 곳을 좀 목표로 세우고 있어요? 무역회사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배우려고 하고 네, 여기 와서 무역에 대해서 관심 갖고 배우고 싶어요. 무역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취직을 하고 싶다 하시는 거죠. 이제 곧 명절이 또 다가옵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였을 때 부모님한테 이것만큼은 내가 잔소리 듣기 싫다 하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이어트. 다이어트? 네. 왜요? 저도 열심히 빼고는 있는데 계속 이제 걱정되시고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계속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2019년에 황금돼지 새해가 왔습니다. 새해 네네.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우선 건강 챙기는 거랑 부모님 여행 한번 꼭 보내드리는 게 계획입니다. 훌륭한 계획이시네요. 네. 몸이 평소에 좀 안 좋으셨어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회식이 잦아서 조금 간이 안 좋아서 이제 건강 그런 부분 챙기는 거랑 좀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부모님 여행은 어디로 보내주세요? 근데 부모님이 약간 그래도 관광지보다는 휴식지를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동남아 쪽에 섬 같은 데 한번 꼭 보내드리려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번째로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거든요. 네네.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랑 모여서 얘기를 할 텐데 이런 것만큼은 정말 듣기 싫다. 이런 잔소리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혼해라는 말이 제일 듣기 싫긴 하죠. 많이 들으셨어요? 네, 아무래도 나이가 좀 차다 보니까 조금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모님 퇴직하시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꼭 있어가지고 그런 게 제일 아마도 듣기 싫은 말이죠. 네, 이 새해 계획이 놀고 싶다라고 말했던 어린이부터 취업을 희망하는 이 청년까지 다양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도 이 새해 소원이 더 부지런해지긴데요. 이 소망하는 것들 모두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성민 앵커 나와주세요. 네, 이렇게 명절을 앞둔 시민들의 마음을 인터뷰로 한번 직접 듣고 와봤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많았는데요. 저는 특히 명절 잔소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올해는 한번 사상 처음으로 잔소리 없는 명절 한번 겪어보고 싶습니다. 부모님을 많이 피해 다니는 명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적인 내용부터 재밌는 내용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추운 날씨에 인터뷰 응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굉장히 감사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이렇게 하나하나 발로 뛰면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이제 설이 다가오는데 혹시 새해 소망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망이요? 네. 소망은 많죠. 되게 많아요. 저번하면 좀 이런 사람들 정말 도시장이 좀 살아서 되는데 좀 장사도 좀 잘 되고 좋은 경기도 좀 유연하게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게도 물론 잘 되지만 도시장 전체가 좀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장사가 없으니까 장사 잘 되고 가족들이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소망은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또 경제가 좀 빨리 풀려갖고 정치에서도 이런저런 그냥 말이 안 되는 뉴스 많이 듣는 것보다는 풀려가는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고 좀 경제가 빨리 풀려갖고 이제 이제 구정을 지나고 나면 경제가 풀려갖고 누구나 다 이만하면 안 살겠느냐 하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자취할 수 있어서 조금도 좀 들어가고 아직은 취직도 안 되어서 일을 하고 싶어서 목표라면 한 1,000만 원 정도 주고 다들 다른 거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다 자기 하는 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하고 있어서 우리가 행복할 만큼만 사업하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아직 결혼 안 했다 보니까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해도 연애 일단 1,200 정도 더 추가로 주전에 모으는 거 말고 모아보려고. 일단 상인이니까 경제가 살아나서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고 장사가 잘 됨으로써 여파 다 상인들 다 무슨 장사든지 다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다 국민들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고 지금도 뭐 이렇게 장사는 안 되고 다 건강하니까 마음은 다 부사해요. 여러분들도 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 바랍니다.